뭐 완전 그냥 뭐 재벌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4,800억 작가야. 나는 이번에 데미안 허스트 한국 왔을 때 나한테 작품 선물 5개 줬잖아. 그것만 아마 한 5천만 원 할 거야. 데미안 허스트가 몇 년 전이다. 자기가 작업할 때 입었던 티셔츠들 있잖아. 막 물감 묻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그냥 사인해가지고 자기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구독자 이벤트처럼 추첨해서 5명한테 줬어. 근데 그 받은 사람이 팔았다?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 3억. 그래서 나도 지금 컨텐츠로 고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3월 달에 데미안 허스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 개인 전시가 있어. 사람들이 내 영상 보고 한 명이라도 더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를 알고 전시를 보러 가면 좋겠어. 국립현대미술관에 형님 방문하시고 가장 먼저 형님을 찾으시는 분한테 나비 그림. 좋아, 그렇게 하자. 진짜요? 응. 하나 하자. 데미안 허스트 친필 사인 하나 주자. 엽서 받아둔 거 있어. 하나 주자. 제가 할게요. 저도. 작품이 실제로 보면 훨씬 좋긴 하네. 2014년도 작품이네. 이름이 골든 레전드더라고요. 골든 레전드. 근데 이 작품이 보니까 페가수스가 신화 속 동물이잖아. 근데 이제 그 신화 속 동물이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동물인데 우리는 이제 늘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체 해부학적으로 갈랐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쪽은 이제 이렇게 근육으로 다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은 금으로 이제 도배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화적인 페가수스를 떠올리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완전 그 현실적인 인체 해부도를 보여주는 거지. 인체는 아니지, 동물이니까. 이것도 작품이 일부죠? 다 일부인 거지. 이 단상?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거를 봤을 때 이 페가수스가 그냥 바닥에 덩그러니 있다 생각을 해봐. 엄청 더 볼품없을 것 같지 않아? 내가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데미안 허스트가 어쨌든 되게 상업적인 작가인데 돈을 뭐 얼마나 벌길래 상업작가라고 하시는 거죠? 뭐 완전 그냥 뭐 재벌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4,800억 작가야. 재벌은 아니다. 1조가 있어야 재벌이니까. 데미안 허스트 4,800억. 재산이 4,800억. 재산 4,800억. 그림 한 점이 얼마인데? 근데 그건 너무 천차만별인 게 일반 뭐 판화 같은 거는 뭐 한 10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해골 작품 있거든. 다이아몬드 박힌 거. 그게 1,200억인가에 팔렸어. 그 형님 주변에도 데미안 호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판화 작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이번에 데미안 허스트 한국 왔을 때 나한테 작품 선물 5개 줬잖아. 진짜요? 그것만 아마 한 5천만 원 할 거야. 아니 카드에다가 형님 카드 지금 있으세요?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안 갖고 다니세요? 그거 안 갖고 다니지. 액자하려고 보관해놨지. 한 10분 동안 그림 그려줬어. 근데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 데미안 허스트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한테 팁으로 노트에다가 상어를 그려서 줬다? 그게 800만 원에 팔렸어. 낙서를 해서 준 게.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상업적인 작가인 거지, 데미안 허스트가. 아니 근데 그런 비싼 그림을 사실 이 소비자들이 사기에는 이제 그런 100만 원 정도의 프린트밖에 못 사고 처음에 데미안 허스트가 어떻게 떴냐면 영국의 그 사치 갤러리라고 대표가 사치야. 그 대표가 후원을 해주면서 작품 여러 개 사줬어.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상어 시리즈 있잖아. 그거를 이제 사치 갤러리에서 매입을 하면서 그 상어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 당시 때는 상어를 박제한 게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거든. 그게 이제 거의 데미안 허스트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됐지. 그러면 처음부터 작품들이 더 비쌌어요? 아니야, 뭐 처음부터 비쌌던 건 아니고 조금씩 가격이 인상이 됐어. 왜 부자들이 데미안 호스트를 열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데미안 허스트가 되게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 부자 A가 샀어? 근데 부자 B한테 야, 나 이거 샀는데 넌 없어? 그럼 부자 B도 갑자기 막 그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 또 사. 그럼 부자 C, 나도 살래. 그런 식으로 약간 부자들만의 소비 마케팅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데미안 허스트 작품 내가 1,200억짜리 하나 팔렸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까지도 구매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한간에는 마케팅용으로 일부러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데미안 허스트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작품이 봤을 때 좋아. 좋잖아. 여기 호텔이랑도 잘 어울리고. 근데 이게 워낙 뭐 정해진 게 없는 기준이 없는 미술이라서 좋은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안 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작품이 우선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어찌됐건 미술품이라는 게 이 공간과의 조화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근데 작품이 엄청 많아요. 파라다이스 회장님이 우리나라 탑 100 컬렉터 애들, 전 세계 탑 100 컬렉터? 여기 파라다이스 아트 뮤지엄도 있잖아. 이게 쿠사마야의 작품인데 아마 쿠사마야가 이걸 직접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다 본인이 디자인해가지고 공장에다 맡기는 거야. 아니면 조수들이 만드는데 사인만 본인이 해. 사인이 아마 보일걸?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2014년도. 저 사인 들어갔기 때문에 50억인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공통점을 찾은 게 이것도 지금 2014년도 작품이잖아. 근데 저기 데미안 허스트도 2014년도 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작품들 두 개 다 이거 파라다이스 오픈하는 거에 맞춰서 주문이 들어갔던 작품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있는 걸 산 게 아니고 내가 봐서 주문을 한 거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완전 많지. 나 같은 경우에도 친한 작가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커스텀 페인팅 주문할 때가 많아. 시세도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통상적인 시세랑 비슷한데 커스텀 페인팅이나 커스텀 작품들이 조금 더 비싸긴 해. 왜냐면은 작가의 그런 의도가 더 독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나도 나중에 진짜 찐 재벌되면은 두 개는 사고 싶다. 나는 이제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 색깔로 해야지. 데미안 허스트는 저 한 20억 정도 할 것 같아. 요즘 낙찰 시세 같은 거 비교해보면 20억, 50억, 70억이네 루비에만. 일로 와봐.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은 처음 보는데 제목을 겁나 대충 지었네. 그레이트 자이언트. 대단한 거대한 호박. 이 현대미술가들 작품들 보면 되게 직관적이야. 작품만 봐도 그렇잖아. 그냥 호박 큰 거잖아. 땡땡이 들어가 있고. 저것도 그냥 금색깔 페가수스.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비싼 현대미술 작품들이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거냐. 이제 물론 그런 거에 이제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컬렉터들이 봤을 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되게 갖고 싶어 할 만큼 이제 그 직관적인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원래 대형 작가들 찍을 때 보통 그렇지.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다카시도 그냥 웃는 꽃 얼굴 되게 직관적이잖아. 형님 두더지로 나중에. 두더지는 고슴도치. 아 고슴도치. 아 근데 고슴도치가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아. 뭔가 좀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 얘가. 솔직히 좀 찐따 같아 고슴도치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형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매력. 맞아 약간 그 귀여운 게 형님 약간 고슴도치를 닮으신 것 같아요. 나 찐따 같다는 건가? 아니. 3월 달에 데미안 허스트 한국 또 오거든? 그래서 나 여기 티셔츠에다 사인 받으려고. 데미안 허스트가 몇 년 전이다. 자기가 작업할 때 입었던 티셔츠들 있잖아. 막 물감 묻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그냥 사인해가지고 자기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구독자 이벤트처럼 추첨해서 5명한테 줬어.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이 팔았다?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 3억. 기사도 있어.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티셔츠에 사인해서 구독자한테 이벤트로 준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팔았는데 그게 3억에 낙찰이 됐어. 이런 상업적인 아티스트야. 그래서 나도 지금 뭐 컨텐츠로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 데미안 허스트가 나한테 그려준 게 한 엄청 많잖아. 그 중에 하나를 진짜 경매 내볼까도 생각해. 과연 얼마까지 낙찰이 되나. 근데 이거 스토리 자체가 현대미술이거든. 사람들이 야 뭐 작가가 선물해준 걸 팔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현대미술이야.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게 현대미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거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내 자랑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데미안 허스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 개인 전시가 있어. 내 영상 보고 그냥 그거 보러 갔으면 좋겠어 구독자들이. 사람들이 내 영상 보고 한 명이라도 더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를 알고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러 가면 좋겠어. 내가 뭐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도 아니고 거기 뭐 지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국립현대미술관에 형님 방문하시고 가장 먼저 형님을 찾으시는 분한테 나비 그림. 좋아 그렇게 하자. 진짜요? 응. 하나 하자. 데미안 허스트 친필 사인 하나 주자. 뭐 엽서 받아둔 거 있어. 하나 주자. 제가 할게요. 저도. 그러면 이 옷 형님 그 옷 자체는 이거는 그 슈프림이랑 데미안 허스트랑 작년에 콜라보 한 거야. 이게 아마 출고가가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데미안 허스트 사인하잖아? 1,000만 원에 팔리는 거지. 사실 나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꿈이 있어. 내가 원래 미술 전공이잖아. 근데 약간 이제 나는 이제 나 개인의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그게 뭐 그림이 됐든 작품이 됐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유튜버가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야. 하우스라고 아나? 네. 저거 피규어 많이 봤지? 네. 정말 사실 그치 미국 출신 작가인데 팝 아티스트 씬의 거의 넘버원이지. 근데 이제 나랑 되게 친해. 어떻게 지내요? 예전에 그 이제 카우스가 한국에 왔을 때 프리즈 기간 때 저녁 자리를 했었는데 같이 지인 통해서 저녁 자리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좀 친해져가지고 나랑 마팔이잖아 인스타. 가끔 DM도 주고받고. 제가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갤러리를 하는 거랑 대형 작가들이랑 친한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지.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인맥이 좋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 우리나라 이제 작가들이 되게 보수적인 작가님들이 많아. 네. 왜냐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존중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데 이제 나가는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는 인물이잖아. 미술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호불호가 갈려. 근데 카우스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 다 나랑 DM하고 마팔하고 나랑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일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미술계도 조금 더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성공한 작가들을 봐. 그렇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 큰 시장에서. 뭘 버려야 돼요? 형님 같은 분들이 개방적으로. 내가 봐도 관습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계로 얘기하자면 작가들이 딱 그거야. 미대 나와서 네. 뭐 원래 석사를 해서 네. 무조건 이제 갤러리 전시하고 아트페어 단체전 하고 나중에 좀 더 연락이 생기면 개인전해서 이제 내가 훌륭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은 뭐 이런 상업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도 되게 꺼려하고 그런 게 있어.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바스키아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가들 보면 그런 FM적인 길을 걸어서 성공한 작가
단 한 명도 없어. 무조건 파격적인 시도. 그러니까 예술가잖아. 예를 들어서 판검사 할 거야. 그러면은 공부해서 FM대로 하는 게 맞지. 근데 최소한 예술가라면은 파격적인 시도를 해야 돼. 뭐 대학 교수 할 거 아닌 이상 진짜. 이것도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미술 작품이에요? 로버트 인디애나라는 그 지금 이제 작고 하셨는데 옛날에 앤디 올, 키스 헤링 그 시대 때 이제 거의 뭐 3대 팝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지. 원래 저쪽 벽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있었거든? 근데 저기 땡땡이 보이죠? 저게 작품이에요? 저기 작품이야. 금색 금박이 땡땡이. 저거는 의도가 뭐 어떤 거예요? 되게 데미안 허스트답지 않네요 작품이.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네. 약간 자기가 그 LSD인가 마약하고 나서 본 그 환상적인 걸 표현한 거라고. 마약도 했대요? 한국 작가들은 마약 기본적으로 다 할걸? 형님이 작품을 보실 때 이거는 작품 사야 되는 작품이다 라고 하고서 이제 큰 지출을 하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런 경우에는 형님이 뭘 주고 보세요? 딱 둘 중에 하나야. 정말 나의 심금을 올려서 네. 진짜 이거는 내 정말 마음에 너무 든다. 그냥 원픽이다. 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도 사. 네. 아니면은 이 작품의 시세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시세 대비 완전 싸. 그럼 사. 부자들도 보통 그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부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추천해주는 작품을 사지. 보통 이제 부자들은 전담 큐레이터나 전담 이런 아트 딜러들이 있어. 기자분으로 예술 쪽에서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많지. 그래서 옛날에 재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이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청 미술품 많이 비자금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게 압류돼가지고 K옥션에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문화예술계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있지 그런 거. 그러니까 명칭이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있어. 내가 봐서 그런 거 같아. 막 딱 직접적으로 딱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알아서 그게 잘 돼. 뭔가